오늘의 첫 시간은 이제 그런 응용에 이제 필요할 만한 어제 뭐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원엠2엠 보안의 일부 내용을 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실제 시연이라는 것도 저희가 아직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로직이 들어간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제와 이제 제가 했던 거 마찬가지로 포스트맨으로 실제로 원엠템의 API들을 한번 써보면서 실제로 접근 제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거고 이해한 다음에는 이제 이 접근 제어를 내가 어떻게 이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적어도 감은 잡으실 수 있는 게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엠프의 보안, 특히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어디 시스템이든 보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인증도 있고, 인가도 있고, 요즘에 여러 가지 뭐 비식별화,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뭐 프라이버시 여러 가지 등등의 이슈가 있는데요. 그런 기술적인 토픽이 있는데, 말씀 어제 질문 나와서 드렸던 것처럼 인증에 대해서는, 오텐티케이션에 대해서는 실제로 표준 문서, 특히 이제 TS3번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문서를 보시면은 어,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보안 기술들을 원엠투엠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쓸 수 있다. 뭐 이러한 그런 스펙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증은 저희 교환의 내용에 지금 다루지는 않고 있고 인가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다른 말로는 접근 제어인데요. 그래서 그 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교육에 가서는 실제로 저희 원엠템에도 이제 뭐 나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당연히 이제 외부 원래 있던 이제 표준 기술이고요. 그 TLS를 활용해서 실제로 원엠템 메시지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메시지들을 암호화해서 긴밀성을 보장하는 방법. 또 그거를 특히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모비우스라고 하는 캐티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원엠템의 표준을 따르는 플랫폼인과 동시에 원엠템 인증을 획득한 그 플랫폼에 어떻게 SSL TLS를 적용해서 긴밀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이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단 상반기에는 그거보다 조금 이전에 실제로 뭔가 상용 구축을 얘기하기 앞서서 일단 적어도 기능적으로 내가 뭔가 테스트베드나 아니면 POC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내가 원엠템 도입해 봐야겠다 안 해야겠다라는 판단할 때 기능적으로 접근 제어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플리케이션 간에 뭔가 데이터를 누구는 플랫폼 저장하고 누구는 갖다 쓰고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누가 어떤 것들을 실제로 내가 만드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세팅하고 실제로 그 세팅에 의해서 플랫폼이 그거를 이제 적용해주는 뭐 그쪽 용어로는 이제 폴리시를 이제 인포스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접근 제어 정책을 인포스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한번 설명드리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세스 컨트롤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표준의 기술이 현재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라고 하는 리소스 타입 그 리소스를 쓴 그 해당 API를 쓰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게 가장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포스트맨으로 간단하게 특정한 컨테이너라고 말씀드리면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말 그대로 데이터 컨테이너다. 이름에서 지시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뭔가 권한을 설정을 하고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은 그걸 읽을 수 없고 그럼 설정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어 지금 뭐 모비우스 설치라든가 등등등등 어제 거 한번 조금 팔로우업이 되신 분들은 제가 뭐 그렇게 빨리 할 건 아니라서 교재 보면서 그다음에 화면 보시면서 직접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단 저희가 보여드린 시연을 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간을 조금 한번 따로 할애하셔가지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나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유튜브에 있는 영어 버전이긴 하지만 그 영어 그 튜토리얼 영상을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서 따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누가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냐 없냐 그거를이라고 하는 거는 원엠팀의 모든 것은 사실은 이제 리소스로 말씀드렸으니까 리소스가 될 거고요. 그 리소스가 이제 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컨테이너도 무언가의 리소스고 컨텐트 인스턴스도 리소스고 뭔가 그룹
팬아웃 기능을 지원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리소스로 생성되고 관리가 되는 거고, 모든 게 결국 다 리소스로 만들어져야 리소스로 대변되는 무언가의 기능이 플랫폼에 의해서 서비스로서 이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을 제공받는 게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액세스 컨트롤도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기 앞서서 이제 개념 설명부터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그림인데요. 무언가 대부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된다라고 했고, 이제 원엠2엠 표준에 있는 용어상 엔티티로 저희가 지시하기 위해서 AE, 보통 이제 AE가 어떤 요청을 리시버인 CSE, 즉 플랫폼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뭐 어제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 컨테이너를 생성해줘 라고 하는 요청이라든가, 난 등록이니까 AE라고 하는 거를 생성해줘 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을 이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럼 무언가의 요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타겟하는 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투 파라미터 값에 해당하는 건데, 투 파라미터는 항상 리소스를 지시하는 거고, 말 그대로 원엠템 표준의 용어대로라면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를 이제 지시를 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제 이 메시지에는 어제 저희 예제로 좀 봤던 것처럼 FR이라고 해서 from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from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다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어디 어디 리소스 안에다가 컨테이너 리소스를 이러한 이름으로 이러한 세팅으로 만들어줘라고 요청할 텐데, 근데 나는 예를 들어 누구야? 어제 했던 예제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나는 CAE1이라고 하는 녀석이야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그러면 네가 타겟한 리소스가 어느 녀석이었는데 거기다가 네가 요청한 대로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그걸 요청을 받은 건 이제 플랫폼이니까 플랫폼이 그걸 판단해가지고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거를 수행을 해가지고 응답을 줄 거고요. 아니면은 야, 너 권한 없어라고 표준이 정의된 에러 코드대로 그런 요청을 디나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하는 리소스를 타겟해가지고 거기다가 CNT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리소스를 만들어줘라고 하는 요청을 내가 만약에 보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실제 그 권한을 판단을 하고 가져오고 그거를 이제 판단할지,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표준에 이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실제로는 정말 앱스트랙하게 나타난 거고, 실제로 어떠한 데이터가 그런 권한 정보로서 쓰여질 수 있는지는 장표 이제 뒤쪽에 나와 있고, 그거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략적으로 컨셉적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어제 했던 것처럼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리소스 트리, 이제 루트부터 이제 쭉 펼쳐져 있는 트리인데, 이건 어제 만들었던 그 리소스들이고요. 예를 들어 내가 모비우스에다가 내가 만약에 컨테이너를 요쯤에다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투 파라미터 값은 이 모비우스라고 하는 리소스를 이제 아이디로 지시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만들려고 하는 리소스는 여기에다가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즉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취득해야 되는 권한은 뭐냐면 이 리소스 아래다가 무언가를 차일드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제로 이제 그 동작이 이제 수행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러려면 실제로 그 타겟한 리소스, 지금 요거 예제에서는 이 모비스라고 하는 리소스에 뭔가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정보가 어딘가에 쓰여져 있을 거고, 그 권한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조금 다른 걸로 썼긴 하지만 CA1이 무언가를 생성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생성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냥 쓸 수도 있을 거고, 특정한 리소스 타입에 대해서 생성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예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예를 들어 CSA 베이스 아래, 여기 리소스 아래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타입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줄 거야?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A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다에게 줄 거야. 아니면 여기서 제가 이제 다루겠지만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 리소스 타입의 인스턴스는 누군가든 다 만들 수 있게 줄 거야. 이런 것들 내가 그때그때 서비스에 맞게 내가 설정을 해줘야 될 텐데요.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개략적으로 그냥 개념 설명상 표현을 해드린 거고, 예를 들어 여기서는 A1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지시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C나 S를 붙이는 게 좀 더 타당한데, 이유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R이라고 그냥 개략적으로 표현한 거는 retrieve 권한이 있다. CRUD는 create, retrieve, update, delete라고 하는 REST의 기본적인 네 가지 동작인데요. retrieve 권한을 A가 가지고 있고, 걔는 retrieve를 어떤 것만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테이너 타입만 할 수 있다.
어제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메시지가 날아갈 때 컨테이너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ty라고 하는 타입 값이 이제 숫자 이니머레이션으로 3이라고 하는 값인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3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A2라고 하는 녀석은 A2는 CLUD를 다 할 수 있어. 라고 돼 있고 특정한 타입의 뭐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의 액세스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결국에 접근 권한을 무언가의 리소스로 결국 이 회색 박스도 결국엔 리소스이고요. 어느 리소스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거고 실제로 이 타겟 리소스 여기에서는 이 모비우스라고 하는 루트 리소스에 만약에 누가 요청을 무언가 요청을 할 때 그 권한 정보가 이거야라고 하려면 이 둘 간의 링크를 맺어줘야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이런 링크들을 당연히 이쪽 리소스에다가 그 링크 정보 즉 이 리소스의 아이디 정보를 여기에다가 무언가의 속성으로 이제 기록을 해두게 될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액세스 컨트롤 팔리시라고 하는 리소스 타입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이제 사실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요청에 의해서 이제 플랫폼이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CAE1이라는 녀석이 지금 요청을 한 거고 누가 그다음에 어디에 예를 들어서 지금 루트 리소스에 그다음에 무엇을 한다면은 생성 좀 더 정확히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컨테이너 타입의 뭔가 리소스 인스턴스 생성 이거를 요청한 거고 나는 이제 그런 조건에 의해서 그거를 지금 내가 그랜트 할지 디나이 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구도로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 요청을 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대상에 내가 지금 액세스를 하려는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다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는 how라고 했지만 결국에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실제로 거기 써진 룰을 기반으로 내가 플랫폼이 판단을 하고 이제 그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가 이제 주요할 것 같고요. 이제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조금 형상 있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냥 언급만 드릴 게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습에서 시연으로 보여드릴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액세스 컨트롤 팔리시 리소스라고 하는 요 표준에 있는 이 리소스에 관련된 API로 실제 접근 제어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표준에는 기술되어 있다. 요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인제 여기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요 박스 자체가 제가 뭐 밖에다 그려 놓긴 했지만 결국에는 요 리소스도 리소스이기 때문에 이 리시버 즉 이게 인제 CS 플랫폼인데요. 플랫폼 안에 리소스 트리 안에 어딘가에 인제 이런 리소스들이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원엠템 플랫폼 안에 있다. 그 플랫폼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 뭐 홈 게이트웨이 플랫폼일 수도 있고 어디 서버에 있는 플랫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원엠템 표준에서 정의한 리소스 안에 그런 접근 제어 정보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런 접근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거고요. 다이나믹 어서라이제이션 컨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접근 제어 정보가 원엠템 플랫폼이 아닌 외부의 일종의 뭐 원엠템 관점에서 본다면 무언가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그런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접근 제어 정보가 외부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즉 원엠템 표준이 아닌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스템에다가 내가 질의를 하고 야 내가 이러이러한 정보 예를 들어 CA1이 루트 리소스에다가 지금 그 컨테이너를 생성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용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외부 시스템에다가 아니면은 야 지금 내가 루트 리소스에 대한 어떤 요청을 받았는데 판단은 내가 할 거야. 루트 리소스에 대한 권한 정보를 줘라고 해서 그 권한 정보를 외부 시스템에다가 물어보고 획득한 다음에 내가 판단해서 인포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게 이제 다이나믹 오서라이제이션 컨설테이션 뭐 이름이 그렇게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리소스고 그 관련된 이제 기능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그 교환 범위에 들어있지 않고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이 액세스 컨트롤 팔리시 즉 접근 제어 정보 자체가 리소스 형식으로 즉 원엠템 플랫폼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읽고 판단하고 인포스 하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롤 기반으로 해서 뭔가 특정한 롤을 정의하고 특정한 롤들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뭐 권한을 뭐 허용하고 이런 것도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Auth 같은 토큰들 형태로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쓰는 이런 방법들도 표준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넣어 놓은 건데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적어도 네 가지의 접근 제어 방법이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사실은 이제 구현 관점에서 보신다면 어 정말 어떤 아주 훌륭한 플랫폼이라면 예를 들어 이 네 가지 방법을 다 이제 지원을 할 거고요. 실제로 모든 게 다 맨데터리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활용하는 서비스에서 어떤 걸 설정해서 어떤 리소스를 쓸 거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럼 만약에 여러 가지가 세팅되어 있을 때 실제로 어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트 리소스 내가 액세스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든 이걸 읽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접근 제어 정보가 여러 가지가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어떤 우선 순서대로 이제 적용할 거냐 뭐 그런 의문점이 좀 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게 저희 네. 문서 번호 TS1번, TS1번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펑셔널 아키텍처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거기에 요러한 그림과 그 그림 아래 이제 설명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상으로 스펙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실제 시연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요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화면이 조금 작으신가요? 음.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좀 이따 제가 뭐 포스트맨이랑 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제가 뭐 그 작업 표시지를 보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면 액세스 컨트롤 팔리시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누가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접근 정보를 인제 써 놓는 건데 그 제어 정보를 써 놓는 건데 그것도 당연히 인제 원엠투엠의 리소스 형태로 만들어 놓고 활용한다. 활용한다라는 게 아까 이제 구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을 하려면 이건 말 그대로 접근 제어를 위한 정책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리소스에 이걸 적용할 거냐 하는 거는 그 어떤 리소스에다가 제가 이제 약어로 써 놨는데 실제 그 풀 네임은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 IDS고요. 약어 이제 ACPI 실제로 이제 메시지는 저희가 다 숏네임 쓰게 되니까 그 약어로 이쪽 리소스에다가 이 저희가 만드는 ACP 쉽게 말해서 저희가 ACP라고 하는데요. ACP 리소스의 아이디를 여기에다 이 ACPI라고 하는 그 키의 값으로 인제 집어넣어 놓는 거죠. 인제 플랫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누군가 리소스 1에 무언가의 요청을 했을 때 실제로 내가 권한을 내가 취득을 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은 이 리소스의 속성인 ACPI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내가 보고 내가 실제로 예를 들어 이러한 ACP 리소스를 내가 인제 땡겨 오고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접근 제어 정보를 보고 내가 이 요청했던 A3라고 하는 녀석이 리소스 1에 예를 들어서 뭐 업데이트 요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을 하고 내가 인제 동작을 수행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디나이를 할지 인제 판단한다는 겁니다. 아까 뭐 디나이를 하는 경우에는 원엠투엠 프로토콜에는 실제로 인제 4 자리로 된 여러 가지 그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하는 RCS 코드가 인제 정의가 다 되어 있는데요. 원엠투엠에서는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는 인제 4103번 오리지네이터가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에러 코드를 보내게 되고요. 당연히 이따 보시겠지만 인제 HTTP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403이었나요? 그래서 access denied 이런 코드로 매핑해서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곧 이제 보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제 한번 보고자 하는 예제는 뭐냐면요. 실제로 인제 모비우스라고 하는 이름에 여기 지금 꺽쇠가 없는 부분은 리소스 이름 어제 예를 들어 RN 보신 것처럼 리소스 네임을 그냥 써 드린 거고요. 꺽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스펙에 있는 것처럼 리소스 타입을 명시하는 그런 컨벤션입니다. 그래서 CS 베이스 리소스 이름이 모비우스고 그다음에 그 컨테이너 타입으로 뭔가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이름을 저희가 컨테이너 1으로 하고 거기에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디에 있는 접근 제어 정책을 여기다 적용할 거야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넣어서 실제로 이 컨테이너를 요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결국에 리소스 네임 컨테이너인데 ACPI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 IDs 결국 내가 이 리소스에 적용해야 되는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라고 하는 그 폴리시 정보 리소스의 아이디는 mobius/acp1이야라고 여기다가 인제 저희가 심어 넣을 거고요. ACP1은 저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름은 ACP1 왜냐면은 지금 이 이름 자체가 이 리소스의 아이덴티파이어로 이렇게 전체 경로상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ACP1이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을 거고요.
PV, ACR, ACOR 뭔가 이런 계층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 표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이래서 전차는 안 했는데 어제 그 보셨던 이런 숏네임 파인더 이런 툴을 쓰셔가지고 이제 숏네임을 보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예를 들어 PV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PV라고 하는 건 이제 프리빌리지스입니다.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PV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프리빌리지스였으니까 여기 아래는 뭔가 권한들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 권한에 해당하는 게 이제 ACR이 나왔는데 액세스 컨트롤 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접근 제어 룰들이 뭔가 어레이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오브젝트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룰이 되겠죠. 그래서 룰 뭐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있는 룰을 보시면은 ACOR이 이제 액세스 컨트롤 오리지네이터라고 해서 어떤 녀석이 가지는 권한이냐를 어떤 녀석을 이제 컴마로 해서 이제 어레이로 여러 개를 지시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뭐 똑같은 권한인데 내가 굳이 그걸 매번 다른 줄로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복수의 엔티티 아이디를 같은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룰로 만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거 그대로 카피하시면 아마 조금 에러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를 옮기면서 요 쌍탄표 더블 코테이션 이렇게 갔는데요. 아마 요 모양으로 바꿔서 포스트맨 넣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ACOP라고 하는 게 액세스 컨트롤 오퍼레이션 즉 이러한 오리지네이터는 이러한 오퍼레이션이 가능해라고 하는 첫 번째 룰이고요. 두 번째 룰을 보시면은 CA2 혹은 뭐 제가 뭐 추가하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CA3가 예를 들어서 63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을 이렇게 권한 셋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그러면 도대체 그 오퍼레이션 2, 오퍼레이션 63이 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그러면 그 오퍼레이터들은 이렇게 숫자의 조합으로 되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컨테이너 1에다가 나는 어떤 녀석한테 크레임 권한만 주고 싶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예를 들어 뭐 CRUD 다 주고 싶어. 아니면 CRUD 그다음에 디스커버 할 수 있게 CRUD ND까지 난 다 주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어떤 녀석들한테는 예를 들어 리트리브만 주고 싶고 어떤 녀석들은 생성할 수도 있고 하이위 차이드 리소스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 리소스 자체를 업데이트나 딜리트하기도 하고 싶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다를 텐데요. 그때 그 컨비네이션은 각각의 숫자를 더해서 이렇게 이제 ACOP 값으로 이제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3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를 이제 더한 거기 때문에 실제 63이 되는 거고요. 2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이 리트리브 권한만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접근 권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좀 잠시만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 리소스를 한번 좀 만들면서 테스트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컨테이너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컨테이너에다가 HPI라고 하는 속성 값을 내가 설정을 하고 그 속성 값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예를 들어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라고 하는 녀석의 뭔가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링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모든 리소스가 그러면 ACPI라고 하는 결국 내가 만드는 권한 정보를 써서 그 녀석과 이제 뭔가 링크를 설정할 수 있느냐가 이제 사실 질문인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연히 모든 리소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표준 만든 사람이 기능을 정리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무언가의 이유에 의해서 이제 정의를 일부러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예를 보시면은 저희가 어제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었고 예를 보시면은 네, 그다음에 이제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데이터 저장 공간에 저희가 어제 예를 들어 뭐 on and off라고 하는 뭐 제어 명령 아니면 스테이터스 값을 써 넣는 그런 데이터에 해당하는 리소스들이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제가 세팅을 안 해놨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비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컨텐트 인스턴스는 뭐 여기도 없지만 실제로 표준 자체에도 이 컨텐트 인스턴스에는 ACPI 즉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를 개별적으로 설정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건 항상 이제 부모가 이렇게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있는 모든 그런 접근 권한 설정을 하위에 있는 컨텐트 인스턴스 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리소스에 액세스할 때는 이 녀석의 접근 제어 정보를 활용한다라고 스펙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매번 올라온 데이터고 이 저장소에 특화된 그런 그 데이터 인스턴스들이기 때문에 매번 여기다 접근 권한을 다는 것도 이제 불편하고 일관성 있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상위 컨테이너에 있는 접근 제어 정보를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라고 하는 거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 자체가 실제로 다른 리소스에서 링크해서 쓰는 접근 제어 정보인데 그러면 이 ACP라고 하는 리소스 자체에 대한 접근 제어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나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결국 이제 또 다른 리소스에다 링크를 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조금 더 복잡한 설명이 돼야 돼서 제가 생략을 하겠지만 이 리소스 안에 셀프 프리빌리지스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있어서 이 리소스를 자체를 예를 들어 수정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리소스의 PVS라고 하는 속성을 봐라. ACP라고 하는 리소스 타입에 의해서는 한해서는 PVS라는 속성이 실제로 이 리소스를 뭔가 제어하기 위한 권한 정보를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 생기실 수도 있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메일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액세스 컨트롤 팔리시 리소스를 이렇게 링크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옵션이라는 겁니다. 옵셔널이라는 거고. 그럼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 아까 예제로 돌아가서 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컨테이너 원을 누가 만약에 읽는다라고 했을 때, 리트리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리소스의 설정을 보시면, 나는 접근 제어 정보를 내가 특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 그 녀석은 실제 모비스 슬래시 ACP1이고, 그 리소스를 한번 따라가 보면 요 리소스인데, 지금 화면상, 예를 들어서 CA1은 리트리브 할 수 있고, CA2는 모든 동작을 할 수 있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CA1이 만약에 이 컨테이너 1을 리트리브한 요청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이제 보내온다고 하면은 지금 CSE는 이 접근 제어 정보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어 CA1은 이구나. 그러면 리트리브는 오케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리소스를 읽어서 이 리소스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반환을 해주겠죠. 근데 만약에 CA1이 만약에 이 리소스를 업데이트한다고 하면은 업데이트 권한은 현재 없기 때문에 그 요청이 디나이가 되고 실제로 이러한 에러 코드가 이제 반환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인즉슨 여기는 지금 ACPI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PI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옵셔널이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리소스처럼 지금 CNT2는 현재 접근 제어 정보 정책인 ACPI의 속성 정보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원엠템 표준에는 실제로 이 리소스를 만든 그 엔티티의 정보가 기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기록된 정보 그 CR이라고 해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 속성 값인데 그 속성 값을 적어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플랫폼이 가지고 있어서 그 크리에이터 녀석은 이 리소스의 모든 접근 제어 권한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상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리소스를 만들었을 때 남들한테는 뭔가 액세스 권한을 줄 필요가 없어서 나만 액세스할 수 있는 이런 리소스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ACPI라고 하는 것에 뭔가 이제 추가를 해서 다른 그 엔티티들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접근 제어 정책을 나중에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게 그 ACPI라고 하는 그런 속성 값은 이게 컨테이너에 있는 거든 아니면 예를 들어 A나 뭐 이런 다른 리소스에도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옵셔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값이 없을 때는 그 리소스를 만든 그 엔티티가 모든 풀 권한을 가지게 되고, 값이 있으면 해당하는 값에 따라서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 리소스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정책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실제로 접근 제어가 플랫폼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거는 뭐 조금 더 프랙티스라서 지금 앞에까지 나왔던 내용을 한번 포스트맨으로 좀 따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컨테이너 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C1이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어 볼 거고요. 네. 라벨도 필요 없을 것 같고, HPI에 참고로 제가 지금 순서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나중에 구현하실 때 설계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뭔가 컨테이너를 먼저 만드는데 이미 HCP1을 만들 것을 가정하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순서상 HCP1이라는 리소스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컨테이너를 만들면서 그걸 세팅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를 HP 아까 말씀드린 대로 HPI 없이 내가 만들고, 나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CAE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어플리케이션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컨테이너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HPI를 이제 업데이트 명령으로 이제 초과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텐데요. 뭐 그냥 시나리오상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처음부터 저 리소스를 만들 것을 가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테이너 1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그 로컬에 돌아가는 모비우스의 모비우스라고 하는 CSV 베이스 리소스를 대상으로 해서 CS 베이스 아래 바로 만든다는 거죠. 실제 이제 장표에서 보셨던 것 같은 그런 리소스 구조로 이렇게 CNT1을 만들 건데요. 이름은 CNT1이고 내가 나중에 적용할 그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는 뭐가 있네요. ACP1이라고 하는 모비우스라고 하는 리소스 바로 아래 있는 그 리소스입니다. 그다음에 20에 크리에이티드 OK가 되었고요. 이런 리소스가 생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동일하게 이제 CSV 베이스 아래다가 이제 HCP1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이제 그 루트 아래다가 리소스를 만드는 거고요. 네, HCP1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만드는데 CA1은 리트리브 권한을 할 수 있고, CA2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PVS도 세팅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걸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예,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세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CA1이 지금 컨테이너 1을 만약에 리트리브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리트리브가 돼야 될 거고요. CNT1을 저희가 어떤 아이디로 요청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니라 CA1. TA1이 지금 이러한 리소스를 그 획득하는 요청을 포스트맨 요청해 보면요. 그냥 성공적으로 이제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신된 걸 확인을 했고요. CA2도 뭐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CA3가 예를 들어서 리트리브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접근 제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즉 여기에 써져 있는 권한만 허용이 되는 거고요. 없는 그런 정책은 뭐든지 다 이제 디나이가 되는 겁니다. 뭔가 블랙리스트를 적는 게 아니라 원엠템의 접근 제어 정책 이런 모든 리스트들은 다들 화이트 리스트를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말인즉슨 CA3는 실제로 어떤 권한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A3가 요청하는 거는 이제 권한이 이제 디나이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세스 디나이드가 뜨는 거고요. 아까 4103이라고 하는 원엠2에서 정의한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코드 값은 HTTP 기준으로는 403에 매핑돼서 이렇게 forbidden이라고 하는 그 헤더를 지금 포스트맨 상으로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CA2도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트리브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걸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인제 그러면 CNT2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저희가 그러면 만든 그 녀석은 만든 엔티티는 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만들지 않는 녀석은 다른 엔티티는 그러면 예를 들어 리트리브 권한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는 걸 한번 좀 볼 텐데요. 리크레인 말고 CNT2를 저희가 한번 만드는데 LBL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라벨이라는 값이라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SNS에 해시태그 같은 그런 검색을 위한 뭔가 스트링 토큰이라서 저거는 안 넣어도 되고요. 그럼 CNT2라고만 저희가 해서 생성하게 되면 접근 제어 정보를 저용을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는 저희가 CA1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이런 리소스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CNT2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시면은 크리에이터가 이제 CA1이 이제 기록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CA1으로 저희가 그 컨테이너 2를 한번 조회해 보고 그다음에 CA2로도 한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CA2가 지금 기록돼 있으니까 요걸로 컨테이너 2를 한번 조회를 한번 해 보면요. 네. 제가 이걸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어떻게 한 부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원래 표준적으로는 저희가 당연히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리트리브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배포해 드리는 모비우스는 대부분 이제 표준에 대한 교육보다는 그 개발 교육 조금 보시고 인제 사용하신 분들이 많고 특히 저희가 여기 교환에다가 일부 뭐 아직 써 놓진 않았는데 저희가 퍼블릭하게 운영하는 그런 서버들이 모비우스 서버가 몇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인제 보통 인제 저희 뭐 과제 같이 하는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 좀 해 보시는 분들이 내가 뭔가 리소스를 뭐 읽을 수 없다. 근데 당연히 표준을 이해하시면 그 권한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 권한이 지금 제가 원래 기대했던 것처럼 없어서 리소스를 획득 조회할 수 없는 게 정상인데 그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원성이 사실은 되게 많아서 제가 모비스 구현에는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배포하는 버전에는 리트리브 권한 지금 풀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인제 그 리트리브를 아무나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아까 컨테이너 2처럼 접근 정보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접근 제어 정책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시연처럼 내가 원하는 녀석들에게 원하는 엔티티들에게만 리트리브든 업데이트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하시면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만약에 안 쓰시면 실제 표준에는 크리에이터만 접근 가능하게 돼 있지만 그게 너무 불편하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구현상 현재는 정책적으로 그거를 지금 리트리브는 지금 열어 둔 상태입니다. 그걸 좀 한번 인지를 말씀드리고요. 말인즉슨 이거를 만약에 업데이트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업데이트는 지금 권한을 저희가 안 풀어 놨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안 될 거고요. 그것도 제가 어쨌든 보여 드리겠습니다. CA1은 당연히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데이트를 한번 좀 보여 드려야지 이게 권한 설정이 이제 컨테이너한테만 되는 건지 한번 좀 보여 드릴 것 같고요. 컨테이너 업데이트 보시면 저희가 아까 그 컨테이너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컨테이너 2를 저희가 CA1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인제 예상컨대 컨테이너 2라고 하는 거는 CA1만 제가 수정을 할 수 있을 거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CA2는 예를 들어 업데이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열어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권한을 뭔가 수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네. 여기 뭐 MBS라고 하는 거는 맥시멈 바이트 사이즈라고 해서 컨테이너에 저장될 수 있는 그 하위 모든 인스턴스 데이터 사이즈의 합인데요. 이런 값을 바꾸셔도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뭔가 라벨 값을 새로 설정하는 그런 업데이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를 바꾸든 간에 상관없이 이 컨테이너 2라고 하는 CA1이 그전에 만들었고 권한 설정 HCP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CA1 나만 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리소스를 내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보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205K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업데이트 명령, 지금 풋이라고 하는 업데이트 명령이 성공적으로 지금 수행이 됐다라는 걸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HP는 없이 그냥 CA1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저희 구현 안에 그 플랫폼이 지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CA2가 뭐 값이 뭐 상관없을 텐데요. 만약에 이 MBS라고 하는 임무의 값을 만약에 업데이트하는 요청을 날리게 된다면 액세스 디나이드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개념상으로는 이게 뭐 리트리브가 됐던 업데이트가 됐든 딜리트 됐든 HPI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크리에이터만 모든 권한을 가진다. 근데 아까 저희가 계속 이제 모비우스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쓰실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비우스는 표준에 대한 이해가 뭐 완벽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좀 풀어놨다. 이걸 조금 양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ACOP의 디폴트 값이 1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아니고요. 표준에서 지금 디폴트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ACP라고 하는 거는 리소스고, 리소스는 생성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라서 ACP의 디폴트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컨테이너 보시면은 이 컨테이너 값은 내가 명시적으로 HPI라고 하는 속성 자체는 옵셔널해서 내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선 제가 이제 썼던 거고요. 예를 들어 이제 뒤에서 보시면은 이 컨테이너 2 같은 경우에는 HPI를 제가 만들면서 혹은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면서도 HPI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겁니다. 즉 HPI 값이 없을 때는 플랫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컨테이너 2에 대한 액세스가 누군가에 의해서 되었을 때 요청이 왔을 때 내가 접근 정책을 내가 어디선가 내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HP가 없기 때문에 HPI 그러니까 HP 리소스를 아예 참조할 수 없는 거고요. 대안으로 이 녀석의 생성한 그 생성자 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보고 내가 풀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PO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가면 이제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뭔가 HP를 만들 때 만약에 ACOP를 안 주고 만약에 ACOR만 내가 넣었다. 실제로 생성 요청에 그러면은 그거는 아마 제 기억에 이게 에러가 날 겁니다. ACOP라고 하는 것 자체가 ACR 이 하나의 이 레코드의 맨더터리 항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값, 예를 들어 리트리브만 줄 거냐, 아니면 뭐 크레인만 주는 게 예를 들어 ACOP 값 1인데 뭐 크레인만 줄 거냐,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알아서 그냥 내 서비스에 맞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ACOR과 ACOP는 ACR의 필수 항목으로 넣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더 많은 컨비네이션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조금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 기본적인 것들 좀 한번 써보시고 나중에 조금 더 궁금하신 것들은 여러 가지 조합으로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궁금한 거는 스펙을 한번 참조하시거나 스펙 보다가 이제 막히는 게 있으시면 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